인천에서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확진자는 자각 증상을 느낀 뒤 병의원 4곳과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역의 신천지 신도 9,63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용역 근로자와 운영재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용역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영재단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확진자는 자각 증상을 느낀 뒤 병의원 4곳과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확진자의 모친과 의료진에 대한 검사도 진행이 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서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62년생 남성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용산과 경복궁 등에서 중국인 관광 가이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자각 증상이 있어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는데 1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침과 발열 증상이 계속됐고 지난 23일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2월 13일 사랑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증상이 지속되자 2월 23일 미추홀구 소재 사랑병원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정상으로 판독됐으나 2차 검체 채취 결과 2월 25일 13시 28분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2월 3일에는 도보로 송내과와 DH 메디컬 약국을 방문했고 2월 8일에는 인천의료원을 방문한 뒤 택시를 타고 길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3일과 23일에는 걸어서 도화역을 지나갔고 인천 사랑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는 다행히 인천 사랑병원과 길병원 모두 별도로 마련된 선별진료소만 방문한 뒤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의 어머니와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하고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인하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시설들이 휴관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중구 월미공원에 위치한 한국이민사 박물관입니다. 관람객들이 출입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휴관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은 물론 분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도 모두 잠정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 도서관도 긴급 휴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다음 달 9일까지 휴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료실과 열람실, 휴게실 등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고 도서 반납 예정일과 예약도서 만기일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인천 지역 공공도서관 59곳 모두 휴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시설도 임시 휴관합니다. 인천 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볼, 한국근대문학관, 청년문화창작소 등 문화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역의 신천지 신도 9,63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신천지에서 제공받은 명단을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2,352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1,995명, 미추홀구가 1,515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시는 군구별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어제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청 대책을 안내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와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감은 휴업 기간 동안 담임교사와 학생 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학 전 모든 학교시설 소독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준비를 완료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과 도서관, 직속기관 운영을 중지한다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입장문을 내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지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과 휴교가 실시되고 있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긴급 돌봄은 선제적 예방과 학생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맞벌이 가정 휴가제 등 제도적 대책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합니다. 서구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파가 대중교통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팀별로 필수 인력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졌습니다. 다만 민원부서 등 대민업무부서는 동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교총 회장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인천 사학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학혁신방안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900여 명 가운데 확인된 인천 사학 관계자는 31명, 대부분 학교 행정실장이나 재단 사무국장, 이사장 등입니다. 교육청은 이들 31명에 대해 3월 4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조치했고 아직까지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또한 토론회 참석자 학교 15개 교에 대해선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 명단,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해 25일 인천시에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상자들의 상태를 조사한 뒤 검사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5일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가 주최하는 3.1절 기념연합 예배 행사, 부활절 발대식, 준비 기도회 등 각종 연합 모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교회 내 모든 예배와 행사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화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모두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어린이집 14곳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담 장난감 월드도 문을 닫습니다. 강화군은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보육 교직원 당번제를 시행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방역, 소독, 그리고 검사와 치료, 긴급 생계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 참여는 현금 기부와 현물 기부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사단법인 수와 진의 사랑도 하기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어제 인천시에 기부했습니다. 시는 기부받은 아동용 마스크 10만 장을 인천 지역 아동센터 176개소의 이용아동 4,400여 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3만여 장의 성인용 마스크를 남동구청, 부평구청 등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변태우 주임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태우 주임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변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오후 7시경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한 철공소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건물 뒤편에 있던 옹벽이 무너져 1층짜리 철공소 건물을 덮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건물 내에 있던 철공소 관계자 70대 남성이 붕괴 잔해물에 갇혔지만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일신동의 한 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25분경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운전석 쪽 퓨즈박스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에서는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불로 SUV 차량이 일부가 불에 타 약 9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45분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JC에서 인천공항 톨게이트 방향 7km 지점 25톤 트럭과 1.5톤 트럭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5톤 트럭이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사고로 뒷차량 운전자 50대 남성이 운전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유압장비를 이용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현장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8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파트 2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종합상황실에는 8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내역과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도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100명을 넘은 뒤 일주일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층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사망자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 자체는 과거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분간 방문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 차량 20여 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아파트 24층과 25층에 있던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용역 근로자들은 약속대로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영재단 측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부가 최고의 글로벌 교육 허브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1조 원을 투자해 조성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은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올해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시설관리, 미화, 보안 등의 분야 용역 근로자 117명.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재단 정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을 한 번에 정규직화하는 데 따른
운영적인 부담을 이유로 든 겁니다. 용역 근로자들은 재단이 정규직 전환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신규 용역업체 입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도, 시의원도, 운영재단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직접 고용 한 가지입니다. 매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근무 환경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을 멈추고 노동자로서 노동자다운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시의회가 재단 운영의 문제를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결부시켰고 재단이 이를 핑계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재단은 쟁점 사항을 재검토하고 정원과 예산 확보, 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일단 올해 신규 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하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일정이 일부 재검토 요청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원만히 협의해서 정규직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교육청 자체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수요액의 3.6%인 30억여 원을 부담합니다. 인천시가 구직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드림 체크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은 드림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나 도서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2년이 경과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동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은 동구 청년 기본 현황과 실태, 정책 욕구 조사, 청년정책 현황과 선진 사례,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 설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에 반영해 청년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신생팀 FC 남동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구단은 앞으로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상호 대외 활동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K4리그에 참가하게 된 신생팀 FC 남동은 남동 근린공원 내 인조 잔디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쓰며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은퇴한 김정재 감독을 첫 사령탑으로 내정했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